이렇게 새로운 아트보드를 하나 꺼내서요. 뷰, 쇼 그리드 하면 그리드가 나타나죠. 이렇게 보통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XY 좌표로 구성되는 이렇게 평면 그리드를 볼 수 있는데요. 아이소메트릭 그리드를 사용하면 쉽게 투시를 적용한 3D 드로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소메트릭 그리드를 그리는 방법과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저랑 같이 예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직교하는 선분 3개가 만나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은 직선을 먼저 그릴 거예요. 일정한 그리드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10 간격으로 10mm 간격으로 저는 직선을 그릴 건데요. 맥 사용자는요. 커맨드 C, 커맨드 F에서 이렇게 보시면 동일한 자리에 카피에서 붙여넣기가 됐죠. 여기서 트랜스폼에서 X축의 방면으로 10만큼 이렇게 이동시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맨드 C, 커맨드 F, 커맨드 D, 커맨드 C, 커맨드 F, 커맨드 D 이렇게 계속 카피할 수도 있고요.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은 컨트롤 C, 컨트롤 F, 컨트롤 D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분 안에 그리드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프레퍼런스, 제너럴로 갈게요. 제너럴로 가서 키보드 인크리멘트를 0.5로 되어 있는 것을 1로 바꿀게요. 오케이 하시고요. 선분을 하나 그리고요. 그린 선분을 잡고 키보드에서 맥 사용자는 옵션, 쉬프트, 키보드에서 우측 화살표, 우측 방향키 화살표를 이렇게 누르시는 숫자대로 이렇게 카피가 됩니다. 윈도우 사용하시는 분은 Alt, 쉬프트, 키보드 우측 화살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10 간격으로 이렇게 선분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트보드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선분을 더 많이 그려놓는 게 좋거든요. 나중에 잘려나갈 부분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카피를 좀 더 할게요. 옵션이나 Alt, Shift, 키보드 오른쪽 방향키. 전체 그룹 시켜준 상태에서 커맨드 C, 커맨드 F에서 위로 하나 복사에다 붙입니다. 로테이트 120도. 다시 커맨드 C, 커맨드 F에서 로테이트 120도. 360도를 120도씩 나누면 3으로 나눠지니까 이렇게 동일한 그리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 그렸으면 스와치에서 블랙이 아닌 그리드의 적당한 색깔로 바꿔줍니다. 두께도 너무 두껍지 않게 가이드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쳐주고요. 지금 이 외곽의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트보드 사이즈만큼만 남겨놓고 여백은 안 보이도록 전체 클릭하고 클리핑 마스크 해줍니다. 클리핑 마스크 해주시고요. 여기서
그리드 레이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주고 잠금해 줍니다. 그러면 그리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드가 완성이 되었으면 3D 텍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레이어 하나 선택해주고 새로운 레이어 이름을 디자인이라고 해볼게요. 그리드에 직접 드로잉을 해도 되고요. 스마트 가이드 키고 할게요. 혹시 잘 작동이 안 하는 경우 다른 스냅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스냅은 지금 체크 해제시켜주고 할게요. 펜 툴에서 직접 이렇게 원하시는 글자를 이렇게 그려 나가셔도 되고요. 제가 그리드를 그렸기 때문에 이제 쉽게 그리드에 펜 툴이 가서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드가 있으니까 잘못 그리면 바로 눈에 확인이 되죠. 이렇게. 이런 경우는 어레인지에서 샌드 투 백 맨 뒤로 보내주시면 면이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일단 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컬러를 빛의 방향에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3D 텍스트를 완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직접 아이소메트릭 그리드에 그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문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체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F라는 글자를 입체로 만든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원하는 비율을 이렇게 맞추고 이펙트에서 3D 앤 머티리얼로 가셔서요. 3D 클래식 회전 로테이트 클래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방향을 맞춰줘야 되는데 포지션을 저희가 아이소메트릭 그리드를 그렸잖아요. 왼쪽이면 왼쪽.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면에 맞출게요.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깜빡깜빡하면서 잔상이 보이는 건 아직은 드래그 하거나 이동해서 이 글자 개체를 비율 등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잔상이 뜨니까 이럴 때는 개체를 expand appearance 해서 확정 지어 줘야 돼요.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어피어런스 한 다음에 지금 보면 클리핑 마스크가 돼 있거든요. 클리핑 마스크를 해지시켜 줄게요. 클리핑 마스크 해지시키는 방법은 언그룹 하시고요.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 그럼 여기 테두리가 있어요. 테두리는 지워줍니다. 지운 다음에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으면 미세한 조절점을 움직이기가 나쁘니까 이럴 때는 스마트 가이드 꺼준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포인트가 중복된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스트로크만 가지고 외곽을 정리하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뚫려 있으면 조인 시켜주고 외곽선을 그리드에 맞게 정리를 해줍니다. 형태 잘 보기 위해서 다른 색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글자 디자인을 완성을 했으면 이제 면 분할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색 채움 없이 여기 이렇게 꺾이는 면을 표시해 줄 건데 중요한 거는 요 면을 나눠주는 선분이 여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면이 깨끗하게 나눠집니다. 여기도 보시면 면이 이렇게 하나 꺾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꺾이는 각 여기는 안 보이니까 그런데 꺾이는 각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면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선택을 전체 하시고요. 팔레트에서 쉐입 빌더 툴 선택해 볼게요. 쉐입 빌더 툴 선택하시면 요 선분으로 나눠준 기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면이 나눠져서 한 번에 면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한 스와치 컬러가 면에 자동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동일한 색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도 땅으로 꺼진 듯한 입체의 텍스트가 완성이 됐지만 여기서 지금 오른쪽에 우리 보았던 예시처럼 높이가 있는 텍스트로 만들어 볼게요. 위에 글자 하나를 카피하고요. 선분을 또 이어줘서 쉐입 빌더 툴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처리돼야 되는 부분에 선을 지나가도록 그려볼게요. 여기도 지나가야겠죠. 이렇게 다 됐으면 쉐입 빌더 툴 선택하고요.
스와치에서 선택된 색상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입체 텍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이소메트릭 그리드 활용해서 배워봤는데요. 예를 들어 다른 축으로 기울어지는 입체 문자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아까 했던 거 응용하면 3D에서 3D 클래식 로테이트를 방향을 아까는 바텀으로 했는데 예를 들면 라이트 방향으로 하면 다른 각도에서 본 입체 문자를 또 만들 수 있겠죠. 팩트 일단 대략적으로 정렬해 줬었고요.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해줬죠.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없애주기 위해서 언그룹, 릴리즈 클리핑 마스크,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 지워주고 색을 한번 채우고 이제 잘 보이게 스트로크만으로 잘라지는 면 그릴 건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잘릴 부분을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그릴게요. 면에 대한 해석을 하시면서 잘려나갈 부분을 면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쉐입 빌더 툴에서 여기 Select, Same, Fill and Stroke 하면 검은 선으로만 우리가 스트로크 그려뒀던 거 전체 선택해서 한 번에 지워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 선택하고 원하면 테두리 선을 넣으면 좀 더 형태가 명확해지겠죠? 0.5 정도 넣을게요. 아이소메트릭 그리드의 다른 축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왼쪽 이미지와 같이 다른 측면에서 보는 것 같은 3D 텍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컬러의 적용에 따라 면의 돌출과 후퇴 등이 결정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면에 대한 해석이 컬러를 통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색채의 조화와 대비를 적절히 사용하면 통일감 있는 메스로 보이는 아름다운 3D 텍스트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